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딥러닝 강의를 맡게 된 강인규라고 합니다. 저는 엑셈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엑셈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파이썬이라는 언어하고 그리고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각종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목차입니다.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에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과연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습을 많이 하게 될 건데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학습 목표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요. 그리고 실습 환경을 구성을 하는 게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 언어는 그렇게 오래된 언어는 아니고요. 1990년도에 네덜란드의 귀도반 로솜이라는 분이 만든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는 언어가 이제 C나 자바 같은 언어가 있을 텐데요. 그런 C나 자바 같은 언어는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된 다음에 컴파일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바이너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바이너리를 실행하게 되는 구조라고 하면 인터프리터 언어는 컴파일이라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바로 실행을 누르면 그 코드를 한 줄 한 줄씩 컴퓨터가 읽고 나서 바로바로 실행을 해주는 그런 언어를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이름은요, 여기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만드신 분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고 거기에서 이름을 따가지고 파이썬이라는 이름을 정했다고 하고요. 근데 그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게 되면 비단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파이썬의 언어에 대한 아이콘이 이제 비단뱀 모양으로 많이 나와 있는 걸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같이 배워볼 건데요.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인덱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이제 티오베 인덱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인터넷의 검색 엔진에서 특정 언어가 얼마나 많이 검색되는지를 가지고 인덱스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언어는 이제 자바 언어로 나와 있고요. 자바가 1위, 그 다음에 C, C++,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파이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 조사를 한 달 전쯤에도 다시 해봤는데요. 그때는 파이썬이 5위였는데 최근에 순위가 올라서 이제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자바, C, C++ 다음으로 이제 많이 검색하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YPL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PYPL 인덱스는 그 언어에 대한 매뉴얼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보는지에 대한 그런 인덱스입니다. 근데 여기는 놀랍게도 파이썬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사람들이 매뉴얼을 가장 많이 찾아보는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살짝 좀 말씀드리자면 파이썬에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어떤 작업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사실은 기존에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원하는 기능을 바로바로 찾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제 매뉴얼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보는 언어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반증하는 건 뭐냐면은 미리 만들어진 도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몽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레드몽크 인덱스는 저희 스택 오버플로우나 아니면 GitHub처럼 공용의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웹상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 언어인지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레드몽크 인덱스는 저희 파이썬이 이제 3위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자바, 파이썬, PHP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젝트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EEE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IEEE 스펙트럼은 어떤 언어가 가진 피처들이, 그러니까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 범위를 커버하는지에 대한 걸 이제 인덱스로 나타낸 지표인데요. 놀랍게도 파이썬이 1위입니다. 1위로 가장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순위를 보시면 이제 파이썬, C++, 그 다음에 자바, C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재밌는 건 여기 타입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여기 아이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아이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인터넷에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뭐 모바일에서 사용되거나 데스크탑 아니면 인베디드 시스템에 사용되는 언어인지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현재 인터넷이나 데스크탑 그리고 인베디드에서는 많이 사용되는데 모바일 쪽에서는 아직 좀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커버리지로 봤을 때는 파이썬이라는 언어의 그 기능 셋이 가장 넓게 퍼져 있다라고 해서 이제 IEEE 스펙트럼에서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이 사랑받고 있고 활용도도 굉장히 많이 뛰어난 그런 언어인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파이썬을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파이썬을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 언어에 대해서 이제 그 특성을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import this라는 명령을 수행하시게 되면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The gen of Python이라는 그런 글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이제 gen of Python이라는 걸 먼저 명시적으로 해놓음으로써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 같은 걸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뭐 추한 것보단 낫다. 그러니까 되게 깔끔하게 짜는 게 되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시적인 것이 암묵적인 것보다 낫다. 그리고 simple is better than complex. 그러니까 간단한 것이 복잡한 것보다 좋다. 이런 식으로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작성을 할 때 어떤 것이 좋다라는 어떤 가치를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이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언어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한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은 인간다운 언어, 그리고 강력한 언어, 간결한 언어, 그리고 빠른 개발 속도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좀 특성을 잡아봤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한 가지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성은 뭐냐면 인간다운 언어입니다. 인간다운 언어가 뭐냐면 코드를 보면 굉장히 쉽게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는 이게 이제 파이썬 코드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4라는 숫자가 1, 2, 3, 4 안에 있으면 4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출력해라 라고 바로 읽을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이 글을 읽듯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모르더라도 직관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건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언어의 특징으로 인간다운 언어인데요. 좀 역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 나온 게 이제 어셈블리 언어가 제일 처음에 나왔는데요. 어셈블리 언어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언어였죠. 근데 최근에 나온 언어들은 이제 점점 인간이 읽기 쉬운 그런 언어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또 나온 언어다 보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읽기 쉬운 가독성이 좋은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요, 저희가 이제 강력한 언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강력한 언어는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처음에 그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인터프리터 언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연산이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하는 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프리터 언어가 그 실행할 때마다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많은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좀 짜긴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연동이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C나 C++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로 짜고요. 그걸 이제 파이썬을 활용해서 그걸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연동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뼈대는 파이썬으로 먼저 작성을 해서 사람이 쉽게 연동할 수 있게 하고, 사실 계산이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연산이 빠른 C나 C++로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파이썬에서 호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파이썬을 굉장히 강력한 언어로서 원하는 작업을 다 수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요. 이건 이제 뭐냐면 이건 C 코드입니다. C 코드인데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C 코드를 여기서 나타낸 거고요. 이거 이제
쉘에서 컴파일을 하면 이런 아까 전에 바이너리 객체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건 이제 파이썬 코드인데요. 아까 전에 만든 그 C 코드, 두 개의 숫자를 더한 C 코드를 직접 불러들인 다음에 그걸 이제 C로 만들어진 함수를 호출하는, 파이썬으로 호출하는 그런 예제를 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든 예제는 뭐냐면, 파이썬이라는 게 마치 다른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큰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이렇게 쉽게 다른 프로그램을 연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네, 파이썬 언어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간결한 언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코드는 서로 다르게 짜여진 코드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동작하는 건 다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파이썬으로 작성된 코드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C로 작성된 코드고요. 밑에 있는 건 똑같이 C로 만들었는데 위에 있는 건 좀 들여쓰기를 잘 맞춰서 짠 코드고 밑에 있는 건 이제 읽기가 좀 어렵게 쓰여진 그런 코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작성하실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어떤 일을 수행해라 라는 게 저희가 이제 조건문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읽기 쉽게 하려면 인덴테이션이라는 걸 잘 맞춰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인덴테이션이라는 게 좀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을 맞추지 않으면 실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줄을 반드시 맞춰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가독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인 경우에 뭘 수행해라 라는 거를 인덴테이션이 아니라 중괄호를 표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 조건에 맞으면 수행해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덴테이션은 사실은 이제 권장사항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고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덴테이션을 안 지키는 경우에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이제 작성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코드를 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파이썬은 강제사항이다 보니까 항상 잘 맞출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 이제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코드다 보니까 되게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제너브 파이썬이라는 걸 보셨다시피 언어에서 추구하는 자체의 가치 자체가 간결한 게 되게 좋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를 또 간결하게 짜는 거에도 강조를 맞춰가지고 프로그램 언어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라고 하면 빠른 개발 속도입니다. 파이썬 언어가 언어 자체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파이썬이라는 언어 주위를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하고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런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이미 구현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문제를 푸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된다고 할 때 처음부터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조합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빨리 구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빨리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모든 기능을 우리가 다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검증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파이썬을 활용한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실습 환경을 구축하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실습 환경 구축은 아나콘다라는 패키지 관리 툴을 사용할 건데요. 아나콘다는 뭐냐면은 파이썬하고 R을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하고 같이 포함해서 배포해주는 그런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로 저희가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하는 패키지가 이미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패키지들을 다 따로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데이터 과학을 위한 250여 가지 유명한 패키지들이 다 같이 포함돼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아나콘다를 활용하면 이제 편하게 저희가 설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은 먼저 아나콘다 사이트에 가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각각의 파이썬 버전에 맞게끔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실행하면 되겠는데요. 파이썬의 버전이 2점대랑 3점대랑 지금 동시에 같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파이썬이 만들어졌을 때 2점대 버전이 만들어져서 잘 활용을 했는데요. 구조를 좀 바꾸다 보니까 신텍스를 좀 바꿔야 되는 선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전을 이제 최신 버전은 3점대 버전으로 갔는데요.
예전부터 파이썬을 사용하시던 분이 3점대로 바꾸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의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파이썬을 3점대랑 2점대랑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이렇게 같이 배포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처음 배우시는 거라고 하면 최신 버전이 이제 3점대 버전을 설치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 뭐 라이센스 동의하고 계속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설치 디렉토리를 지정한 다음에 계속 진행하시면 되고,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 체크박스가 기본으로 선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패스에 지금 아나콘다를 등록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패스에 추가를 안 해주시면 매번 저희가 이제 그 실행을 할 때마다 그 경로를 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좀 번거롭기 때문에 요걸 다 지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다 마무리하면 되고요. 네,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그 파이썬을 설치를 하게 되면 파이썬이라는 언어만 설치된 게 아니라 각종 라이브러리들이 같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콘다 명령어를 통해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다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보시면 현재 그 저희 컴퓨터에 설치된 각종 그 라이브러리들의 목록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콘다 명령어는 그 리스트 보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명령어를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가로 어떤 패키지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버전의 패키지만 설치하거나 아니면 패키지를 제거, 아니면 패키지를 업데이트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패키지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도 이제 콘다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나콘다를 사용해서 파이썬을 설치하게 되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가상 환경이라는 개념인데요. 저희가 파이썬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파이썬에 이제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계속 이제 기능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는데요. 간혹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특정 라이브러리의 어떤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 기능을 활용 못하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특정 버전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그 버전에 이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 업데이트된 환경으로 또 작업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가상 환경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잘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작업을 바꿀 때마다 다른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마다 다른 하나의 가상 환경을 생성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에 맞는 그 라이브러리들만 설치해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콘다를 활용하면 이제 가상 환경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그걸 이제 사용하는 걸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나콘다에서 새로운 가상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콘다 크리에이트라는 명령을 통하면 새로운 가상 환경을 만드는 그런 명령이고요. 그때 이제 그 이름을 주는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될 환경 이름을 주시게 되고요. 그 환경에서 사용할 그 파이썬 버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최신의 3.6 버전을 깔았기 때문에 2.7 버전을 새로운 가상 환경으로 설치하는 것을 예를 들고 있고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yes를 눌러 진행을 하게 되면 아나콘다 폴더 아래 envs라는 폴더 안에 새로운 가상 환경이 이렇게 쭉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된 가상 환경으로 저희가 변환해서 쓰려고 하려면 그 콘다 액티베이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방금 전에 만든 그 가상 환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다 액티베이트하고 가상 환경 이름을 주시게 되면 방금 만들어진 그 가상 환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된 거고요. 만약에 다시 원래 기존 환경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 콘다 디액티베이트 명령을 쓰시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그 설치된 가상 환경을 통해서 3.6 버전하고 2.7 버전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쓸 수가 있겠죠. 이러면 이제 되게 편하게 저희가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콘다 info -envs라는 명령을 통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그 추가했던 그런 가상 환경들의 목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가상 환경으로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건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그 편집기를 이용해서 코드를 짠 다음에 그거 이제 쉘에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고 이런 걸 반복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웹 기반에서 편하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통해서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은 아나콘다를 이용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셨으면 기본으로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 과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쉘에서 그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명령을 치시게 되면, 주피터 노트북을 바로 명령을 치시게 되면 웹이 뜨면서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제도 관리를 하고 그 코딩도 직접 하면서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근데 저희가 환경을 아까 전에 아나콘다에서 파이썬 2.0 때 환경하고 파이썬 3.0의 가상 환경 이렇게 여러 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상 환경에 들어가신 다음에 콘다 인스톨 아이파이 커널이라는 걸 통해서 이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커널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설치된 가상 환경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아이파이 커널에 어떤 환경을 등록을 해라라는 명령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창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요,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제 잘 등록이 됐는지, 아까 전에 그 여러 개 가상 환경을 등록했는데 여기 New라는 버튼을 보시면 우리가 그 설치한 가상 환경들이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설치하면 이제 파이썬 3라는 그 커널이 나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저희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는 사실은 별도 가상 환경 없이 그냥 파이썬 3만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상 환경을 등록해서 여러 개의 커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직접 입력하는 예제를 같이 볼 건데요. 주피터 노트북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이런 칸이 있고요. 여기 이제 사용자가 타이핑을 하고 나서 런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Shift 엔터를 누르게 되면 저희가 입력한 이 코드가 실행이 된 결과를 바로 밑에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예제는 저희가 코드가 아니라 마크다운으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마크다운은 이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작성을 하실 때 그 앞뒤로 좀 더 꾸며주는 태그를 좀 달아가지고 좀 글씨를 좀 예쁘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으로 선택한 경우에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을 마크다운에서 이제 코드로 변환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또 실행을 누르게 되면 바로 결과가 요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이썬 코드를 연습을 하실 때 바로바로 코드를 입력하고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고요. 또 앞으로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습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